일본 홋카이도의 최북단 섬 류시리. 류시리는 홋카이도 북서쪽의 바다 위에 떠있는 원형의 섬으로서 아이누어로 높은 섬을 의미합니다. 주민들은 떠다니는 섬을 의미하는 우키시마라고도 합니다. 섬의 정중앙에는 약 10만 년 전 성층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류시리산이 있으며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류시리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을 통해 와카나이로 가서 페리로 도착하지만 겨울에 하루 만에 도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태산을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섬, 중앙에는 해발 1721m의 원뿔형 류시리산이 있습니다. 위가 희고 아래가 검게 보입니다. 푸른 하늘에 솟아있는 수많은 촛대봉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겨울의 류시리는 동면의 상태이지만 태산처럼 우뚝 솟은 신령한 거인과 같습니다. 격자 모양의 원형을 띤 류시리 섬 중앙에는 약 10만 년 전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류시리 화산은 침식된 위층 화산체와 여러 개의 측분화로 이루어진 제4기 성층 화산으로 일체의 화산 활동이 정지된 휴 화산입니다. 겨울 류시리 산의 매력에 빠진 중년의 한국 남자들,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스키를 타고 돌진하는 평생의 꿈을 실현시켜줄 곳입니다. 바다는 아버지를 닮아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꼬부랑 늙은 어머니 같은 능선은 어디서나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 겸 게스트하우스 사장인 토시야 와타나베 씨는 백컨트리 스키로 방문한 한국인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인이 직접 요리한 북해도식 해물 전골과 생사케의 향기가 입술에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레라모시리의 창틀 너머 류시리 산의 어두운 윤곽이 나타납니다. 만월의 달빛에 드리워진 능선에는 구름이 안단테의 속도로 흐릅니다. 두 명의 산악 가이드 켄지와 나오키, 그리고 한 명의 게스트하우스 도우미를 소개받습니다. 그들은 전문 산악스키 가이드로 북해도에서 오랫동안 산악스키 가이드를 한 젊은 베테랑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스키 목표 중 하나인 바다까지 스키를 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기도 전에 새벽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게 비춰지는 류시리 산의 실루엣이 경외감을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하얀 능선이 파삭파삭한 푸른 하늘에 비춰집니다. 내일은 겨울에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주 도로에서 해발 200m까지 스노우모빌로 이동을 한 후에 서쪽 사면으로 여러 번 하이크업과 활강을 할 것입니다. 전날 저녁 식탁에서 현지 가이드가 알려준 오늘의 일정을 상기합니다. 연어 훈제구이와 피클, 미소 된장국이 차려진 간편식으로 밥 한 그릇을 비웁니다. 바쁜 아침이 성큼 8시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를 떠나 15분 거리에 있는 트레일 헤드로 향합니다. 스노우모빌은 재 뿌리듯이 흰 눈을 뒤로 날리면서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초입부터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늘씬한 미녀무매 같은 일본 삼나무는 군악대처럼 도열해서 우리를 반깁니다. 오하이오! 백컨트리 스키 하이컵은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기 전에 오금이 저려지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가이드 켄지가 스키 트레일을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파합니다. 우리는 트레일을 따라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두 줄의 여백과 고요를 느끼며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한 줄에 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에 사케향이 풍깁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때론 무심하게, 때론 상념에 잠긴 채
리시리의 해풍과 설산이 주는 맑은 공기를 마셔봅니다. 폐부 깊숙이 오랫동안 미세먼지에 찌들은 묵은 때가 빠져나갑니다. 어깨와 다리는 찌릿하고 묵직합니다. 헉! 숨막히는 고통과 함께 스펙터클한 풍광이 나타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멀리 해무 사이로 마을과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아래는 직벽처럼 느껴지는 경사에 새가슴이 되곤 합니다. 바다가 햇살을 받아 산란을 하거나 코발트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눈앞에는 100길로 40분 거리 꽃의 부조의 분섬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흡사 아름다운 여인이 옆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자태와 같습니다. 드뷔시의 바다 제2악장 물결의 희롱에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는 바다 표범이 자주 출몰할 것입니다. 연간 약 9만 마리가 방문하는 갈매기가 하늘에서 연신 끼룩끼룩 깝죽거릴 것입니다. 바람에 넘실거리는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파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감동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360도 돌아옵니다. 나의 유년의 고향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는 고독한 산책을 통해 파도와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생생한 기억의 바다를 지금 이곳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표 정상 안봉에서 보면 경치가 끝내준다는 솔깃한 믿음 하나로 올랐습니다. 마운틴 피크의 남다른 웅장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거대한 리시리산 서쪽 사면 안봉이 우람하게 서서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자연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새로운 감동입니다. 순간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유튜브에 슈베르트 마왕을 듣습니다. 슈베르트가 18살 때 괴테의 시를 여러 번 읽다가 즉석에서 곡을 붙인 것이라는 마왕.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긴박한 연주가 리시리산의 웅장함과 묘하게 매치됩니다. 오페라 마왕은 환상을 보고 들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과 그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긴박함이 빠르게 진행되는 곡입니다. 이 산이 주는 두려움과 경외감은 마왕처럼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일본의 탄생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 남신 이자나기와 여신 이자나미가 있었습니다. 이자나기가 창을 혼돈의 바다에 넣고 다시 끌어올려 일본 대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홀로 남은 이자나기는 양쪽 눈과 코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람의 신이며 이는 일본 신화의 시작입니다. 리시리산의 남동쪽 사면을 통해 경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다이코자와 해발 900m 지점으로 향합니다. 트레일헤드 남동쪽의 계곡 초입에서 약 8km 구간을 스노우모빌로 이동합니다. 다이코자와 종점에 다다르자 리시리산의 거대한 자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산이 분화한 지점에서 용암이 흘러내린 계곡으로 스노모빌을 타고 이동한 것입니다. 능선에서 바라보는 리시리산의 정상이 슈베르트의 마왕을 연상했다면 리시리산 분화 지점의 거대한 안봉을 보는 순간 경외감이 듭니다. 이자나기 신이 잉태한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람의 신이 거대한 안봉으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저 마왕의 자태는 신이 만든 위대한 창조물, 자연이 만들어낸 인간 도전의 위대한 목표로 정의를 하고 싶어집니다. 어찌 이곳에 오지 않고 리시리산을 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곳에 있다 한들 리시리산의 전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 거대한 촛대 같은 안봉들이 질비하게 꽂혀있는 분화구의 기괴한 형태에 압도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동안 이번 여행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에 700m에서 900m까지의 고도를 단숨에 올라 주 능선 안봉에 도착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서울만의 소리와 진동이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초고속의 강풍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평균 35도의 경사를 오르내리면서 체력과 정신을 극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설산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시간으로 우리는 훌쩍 커버릴 것입니다. 오선지의 음계처럼 극명의 시간들이 지나간 이르시리의 밤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리시리 하늘의 밤별은 잠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도 소박합니다. 세상에 내가 있고 싶은 다른 곳은 없습니다.